남자들 갱년기는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그 나이 또래 한 50대 넘어가면서 생기는 증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남성이 갱년기에 들어가면 흔하게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의사들의 점심시간 녹화를 합니다. 오늘은 제 또래쯤의 남자들이 되게 이제 살면서 이제 약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좀 자신감 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한 50대 중반 조금 넘었는데 되게 여자들 갱년기 있는 그 부인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증상이 심하잖아요. 밤에 뭐 얼굴이 화끈되고 뭐 등에서 땀이 나고 뭐 잠을 못 자겠다고 뭐 신경질 내고 뭐 때리고 꼬시고 노력도 없고. 그런 어떤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리고 여성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증상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아는데, 남자들 갱년기는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늙었나 보다 뭐 이러고 많은 그런 증상들이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치료 대상이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기 그 논문도 제가 하나 찾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남성 갱년기의 진단과 치료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의료 분야에서는 남성 갱년기라는 게 증상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또 남자들이 겪는 증상이 되게 모호하죠. 왜냐면 활력이 떨어진다 이거 좀 모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나이 또래 한 50대 넘어가면서 생기는 증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남성이 갱년기에 들어가면 흔하게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 왜 자꾸 밤에 소변을 보러 가나, 늙어서 잠이 없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실제는 이게 전립선 비대증 혹은 남성 갱년기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좀 의욕이 떨어지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성욕도 떨어져서 마누라랑 대면하게 되고 뭐 뭔가 일 벌이기 싫고 뭐, 물론 이제 그런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이 떨어져요. 여성 갱년기의 주된 원인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주로는 이제 폐경과 더불어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의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요. 농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일단 시간이 지나면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여자의 난소에 대응되는 기관이 남자는 고환이니까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럼 여자들도 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확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을 한동안 연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유방암, 그다음에 난소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이게 먹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안 먹는 게 이득이냐 이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거는 연구를 결과를 보면 폐경에 대해서 갱년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지 7년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게 이득이다. 다른 증상에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것에서 특히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것도 이제 폐경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7년 정도는 이득이고 손익분기점이 7년이고 그 이후에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러니까 7년 정도를 치료를 하는 거는 삶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끊으면 그때는 이미 갱년기 증상이 많이 없어졌을 때기도 하고 또 이제 적응이 좀 됐을 때기도 하고 뭐 하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데, 남자들은 어느 때가 손익분기점인지는 몰라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완성된 게 없는데, 대신에 남자도 남성 호르몬을 사용을 하면 없어졌던 활력도 생기고 성기능도 좋아지고 또 이제 성욕이라는 것도 되게 이제 젊었을 땐 주체를 못하지만 늙어서는 50대 넘어가면 이제 없어서 문제인 건데 그런 것도 다시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있다. 근육량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근력도 좋아지고. 이게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렇게 부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거예요. 아나볼릭이라는 게 합성의 혹은 이화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도핑할 때 아주 효과가 가장 좋은 약, 물론 그거 먹으면 그냥 바로 걸리죠. 아주 주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걸려요. 한동안 막 난리쳤었잖아요. 이거 뭐 그 근육
바디빌더들 이렇게 근육 이런 거가 저건 약의 도움 없이 저렇게 못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 주로 쓰이는 약물들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수영 선수가 그거 맞았다가 도핑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뉴스가 많이 됐었잖아요. 주사맞는 그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 메디도라고 그게 상품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주사를 맞으면 괜찮아진다. 근데 이제 주사를 맞는 거는 일단 주사 맞기 싫잖아요. 그리고 뭔가 먹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브레인도 먹는 거는 없는데 바르는 건 있어요. 자기 피부 주로는 배에다 발라요. 배에다 젤 형태로 바르는 것도 있고 그 점막에다 뭐랄까 마약 뭐 이런 거 연상돼도 좀 그런데 근데 바르는 것도 있어요. 매일같이 쓰는 그 로션처럼 좀 바르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요새 비뇨기과 중에 그거를 주요 진료 과목으로 진료 서비스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제 지인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좀 게을러서 못하는 편이긴 한데 열심히 뭐 하시고 굉장히 좋다. 너도 해봐라. 권장을 많이 받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남성 갱년기도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냐. 영상학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 얘기는 왜 하냐면 갱년기 치료로 그런 호르몬 제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사이즈가 막 커져요. 비뇨기과 의사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꺼져가는 불에다가 휘발유 붓는 거랑 비슷하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커지긴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게 남성 호르몬을 딱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에 전립선 피부가 팍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활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전립선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전립선이 커지면 당연히 소변 보기도 힘들어지고 자꾸 잔뇨감이 생기고 제일 문제는 밤에 깨는 거예요. 밤에 뭐 2번씩 3번씩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또 2시간 자고 그러면 이제 수면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아주 얕은 잠으로 이제 밤을 지새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난소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유방 검진을 6개월마다 하게 돼 있고 난소 그 검진도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전립선의 암의 위험도도 올라가고 또 전립선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전립선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커지고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는 거는 PSA라고 이제 피검사로 이제 일단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게 진짜로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1단계가 전립선 MRI 찍으면 전립선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 다음에 혹시는 그 안에 암의 의심이 있는 그런 병변들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남성 갱년기 치료를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증상 여부랑 상관없이 그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전립선 MRI를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뭐 저 상의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영상학과 가서 MRI를 찍으시면 되고